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백지장 상태를 한 번에 해결한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면접 후보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해결하여 3개의 기업에 동시 합격한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시에 긴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백지장 상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첫 번째 질문을 통상 자기소개부터 하라고 하죠.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 다른 질문일 수도 있으나 어떤 질문이든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합격 답변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평소에 긴장하지 않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무슨 죄졌습니까? 면접이 무슨 죄입니까? 면접관을 보면 긴장되고 떨리고 머릿속이 하얀 백지로 변하는 경우를 말입니다. 특히 면접에서 한두 번 불합격이 되고 나면 더욱더 떨리고 백지장이 되죠. 이러한 경험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원자의 대부분 이 경우는 같습니다. 면접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 무난하게 답변을 하여야 두려움과 긴장도 풀리고 없애면서 다음 답변에도 면접관과 대인간 관계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면접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도 잘 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단추도 술술 잘 끼우면서 면접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긴장을 해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여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죠. 면접 후보자 입장에선 걱정입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무난하게 첫 번째 답변을 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하여 다음 질문도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답변하여 합격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실수하는 면접 후보자들께서는 적극 참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처음 면접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도 응용하면 무척 좋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 이런 사례를 얘기 드립니다. 10여 차례 실무 면접에서 계속 불합격되었습니다. 1차 서류 합격은 다 됐어요. 이 친구가 아주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던 인재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계속 불합격이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질과 역량도 우수한 지원자였으며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력을 골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자에게 왜 그런 것
같은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엇 때문에 불합격되었는지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라고 저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뭔가 자네한테 원인이 있을 테니 곰곰이 생각해봐. 시간을 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답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자기소개에서 더듬은 경우도 있고 백지 입장이 되어 머뭇거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면접관이 웃으시면서 괜찮으니까 계속해보세요 그러시죠. 하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급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끝냈습니다. 그것이 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 답변에 그렇게 이 친구가 답변을 하게 되니까 다음 질문을 하게 돼도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실력을 갖춘 인재라도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면접관에게 짧은 시간에 전달하지 못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제대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합격되는 겁니다. 통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연습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연습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이죠. 답답한 상황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원인을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1분 자기를 시켰습니다, 제가. 1분을 자기소개를 시키니, 그러한 더듬거나 백식당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1분 자기소개를 시켰더니 제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여러 번 연습하신 이 친구 어떻습니까? 일사천리로 술술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톤이 아닌 급하게 쫓기거나 하는 그런 듯한 목소리로 쉴 틈도 없이 술술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더듬거리는 거 있습니다. 쩔쩔매는 정도가 아니라 끝난 후에는 식은땀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니 더듬거릴 정도 아니고 백식장이 되는 것이죠. 제 앞에서 1분 자기소개를 연습하는 것도 이 정도니 실제 면접 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백식장에 플러스 백식장이죠. 첫 질문만 아니고 중간 질문도 마찬가지고 백식장에 나온 겁니다. 당연히 불합격이 되는 거죠. 안 봐도 답입니다. 이 친구는 덩치도 듬직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키는 한 180 정도 되고 몸무게는 한 80kg 정도 됩니다. 얼마나 멋진 친구입니까? 덩치만 멋진 게 아니고 실력도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덩치와 실력이 멋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서 망쳤으니 다음 답변도 뻔하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자기소개 시 더듬거리고 백식당이 된다는 원인을 알았으니 급하게 쫓기고 있으니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면 해결되겠다는 해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쁘지만 쉬어가라였습니다. 우선 면접자가 준비한 자기소개를 A4 용지 한 장에 인쇄하게 한 후에 책상에 앉아서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국어책 읽는 속도로 읽어보라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더듬거리지도 않으면서 정상 속도로 읽는 게 듣기도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또 좋은 친구입니다. 처음 저한테 자기소개할 때 45초, 떠듬거리는 것까지 합쳐서 45초 있습니다. 45초 걸리던 1분 자기소개가 55초 걸리던 정상을 찾은 거죠. 그러자 그랬습니다. 그래, 면접 때 그렇게 하면 된다. 자신감을 일단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욱 확실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죠. 소위 말하는 빼도 먹도 못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을 때 아주 잠시 터지는 곳, 보통 읽다 보면 그러죠. 제가 한번 잠시 해볼까요? 우선 면접 후보자가 준비한 자기소개를 인쇄하게 한 후에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면접 후보자가 준비한 자기소개를 인쇄하게 한 후에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국어책 읽는 속도로 읽어보라고 했더니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전문 용어가 뭔지는 모르지만 수음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터울 주는 곳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전문 용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터울 주는 곳에 수음표를 표시하라. 그러고 나서 다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같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많이 연습했으니까요. 같은 일사천리였는데 읽는 속도가 조금 늦어지면서 편한 목소리로 더듬지도 않고 굴곡을 주면서 톤의 굴곡이죠. 끝까지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해결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잘했다고 격려했습니다. 격려해지면서 면접 때도 물론 동일한 방법으로 연습하고 답변하도록 반드시 인쇄물로 연습하라고 다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세계 회사에 동시 합격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떨어지더니 실무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친구가 한꺼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더구나 임원 면접도 모두 합격했습니다. 신기하시죠? 합격하고 어느 회사에 갈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 같지요, 물론. 제가 다른 회사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서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잘 근무하고 있으며 왜 그렇겠습니까? 실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인재니까요.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 시 첫 번째 질문에서 합격과 불합격 결정의 비율이 한 70%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전달되는 좋은 인상이 호감도를 상승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면접 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합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면접관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쉼표 표시 방법 등 여러분만의 편한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다음 단추, 즉 다음 면접 질문도 술술 잘 띄게 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합격의 열매를 드실 수 있는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